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가 선택한 투자 유망 섹터와 그 안에 최선호주 두 가지씩 만나볼 예정이고요. 방송 말미에 전문가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관심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최진성 전문가가 선택한 투자 유망 섹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준비해주신 쪽은 조선 업종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액션 플랜을 공개를 했죠. 지난 13일입니다. 저희 설 연휴 시작일 날 이걸 공개를 한 건데 이제 초반부 동맹국, 일본이나 한국에서 선박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조 공정을 이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또다시 대형 반도체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부분은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해양 행동 계획 MAP, 즉 아메리카 마리타임 액션 플랜을 내놓으면서 마스가가 구호가 아니라 실행 로드맵으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브릿지 전략인데요. 미국은 당장 선박을 늘려야 하지만 자국 조선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건조하고 동시에 미국 내 조선소 인수라든지 합작 그리고 직접 투자를 붙여서 중후반부터는 미국 건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은 초기 물량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단기 모멘텀이 붙었고 미국이 최소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재원까지 언급하면서 판을 키우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동안 강했던 자국 건조 원칙이 MAP에서 우회 및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서 만들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커졌죠. 다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닌데요. MAP에는 외국 건조 상선의 수수료 부과, 보편적 수수료 부분과 미국행, 화물의 미국 자격 선박 비중 확대 같은 보호무역성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화물과 수출 쪽 비용 변수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리하면 단기는 초기 물량과 정책 명문화 기대감으로 조선주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고 중기로는 미국 현지 거점이 실제로 확대되는지 구체 발주 계약 공시가 되는지 그리고 법과 규제 장벽이 실제 완화가 되는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우리나라 조선업에게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조선사들의 동참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측면인데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죠. 네. 국내 조선업계에는 MAP 발표에도 미국 선박의 국내 제작을 위해서는 존스법과 번스 톨레프슨법의 개정이나 그에 버금가는 행정명령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 개정의 경우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한 편인데 미 의회의 복잡한 권력 구도라든지 의원들 간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숙제인데요. MAP상에서 미국 외에 동맹국 제작으로 거론된 초기 물량도 명확한 기준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 현지 진출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룹 차원에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미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오스탈의 최대 주주의 이름도 올린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조선소 투자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미국 조선소 지분 투자 등을 지속 검토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진성 전문가의 섹터별 순환매 안에서 조선업종 관련해서 세부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업황 안에서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탑픽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준비해주신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다수 증권가에서도 이 한화오션을 조선주 탑픽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난해부터 쭉.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가져와 주신 이유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고점을 향해서 달릴 준비가 된 거죠. 이제 고점이 네네네. 아니다? 네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일지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증권가에서 조선주 가운데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 모멘텀을 선점했다는 점, 이게 좀 특징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MAP에서 이른바 브릿지 전략을 꺼내면서 초기 물량은 동맹국, 중후반은 미국 건조라는 그림이 시장 기대를 키웠죠.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 등 미국 현지 거점을 이미 확보해 가장 빠르게 판에 올라탄 회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존스법과 번스 톨레프슨법 등 제도 변수는 남아있어 기대에서 확정까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지만, 둘째, 특수선 방산 레버리지입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같은 대형 수주전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범정부 지원 확약까지 내면서 국가 대 국가로 구도로 밀어주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상선 사이클과 별개로 추가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셋째, 실적과 수주 잔고가 따라오는 구간이라는 점인데요. 일부 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눈높이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누적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개선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 시장은 올해를 기대감 랠리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집행 랠리로 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 거점과 정책 수행 가능성과 방산, 특수선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적이라는 세 박자가 맞물리면서 탑픽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미국 모멘텀. 정말 하나오션의 큰 강점은 미국 현지 대응력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또 오스탈 지분 확보를 하면서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정책이 더 구체화가 된다면 하나오션의 대미 투자가 좀 추가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하나오션의 추가 대미 투자 가능성은 높다고 보되 좀 오. 조건이 좀 붙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놨기 때문입니다. 필리 조선소 인수를 완료를 했고 이후 대규모 증설 및 현대화 투자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는 오스탈 지분 19.9% 확대 승인까지 받으면서 미국 필리, 호주의 오스탈, 그리고 미 해군과 방산 공급망을 잇는 전략적 옵션을 깔아둔 상태입니다. 다만 추가 투자가 바로 집행되느냐는 국내 마스가 정책이 얼마나 돈과 규정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투자 펀드라든지 금융 지원, 그리고 보증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집행되는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구체 발주와 예산이 언제 확정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자국 건조 원칙 장벽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넘을지가 정리돼야겠죠. 이 부분이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재원과 타임라인, 그리고 발주 파이프라인까지 찍히는 순간 하나오션은 두 번째 미국 조선소 확보 또는 추가 설비 투자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최근에 또 하나오션이 사업 목적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대거 추가하면서 좀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오션이 이만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정말 속도를 계속 빠르게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당연히? 사업에는 긍정적이죠. 네. 이번 하나오션의 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네네. 해상 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밸류체인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업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담는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선박을 만들어 납품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 건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배경도 명확합니다. 2050 탄소 중립 기조 속에서 풍력과 태양광 인프라는 장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조선업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해상 풍력 설치선
WTIV 경험이 있고 해상풍력은 WTI뿐 아니라 하부 구조물 해상발전소, 해상변전소 그리고 해적 케이블 등에서 조선과 플랜트 역량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결국 조선 기술을 가장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신재생 분야를 선택한 셈이죠. 결론적으로 방향은 매우 합리적이고 옵션 가치는 커졌다고 봅니다. 다만 프리미엄을 진짜로 받는 순간은 앞으로겠죠.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짚어드리면 첫째는 해상풍력 설치선 WTIV와 해상풍력 수주가 실제로 확대되는지, 둘째는 개발과 운영 단계의 지분 참여 성과가 나오는지, 셋째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 가시화가 확인되는지 이 세 개가 하나씩 찍히면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 기반 성장 사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꼽힐 정도로 작년에도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투심을 정말 크게 이끌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네. 알려주시죠.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조선업 특성상 네네. 좀 유연하게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3만 원 사이까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눌림 시 2차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2차 매수는 11만 원 사이까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간은 1차 구간은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 보시기 바라며 또 중기 플랜으로 보신다면 25만 원과 돌파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탑픽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업황완에서 또 두 번째 탑픽 종목 빠르게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죠. 바로 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울산 조선소에 세 척이 모두 집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했거나 아니면 건조 중인 그런 함선들인데요. 이 세 척을 통해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좀 눈길을 이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이 네네.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울산 조선소에 집결한 함정은 정조대왕함, 그리고 다산 정약용함, 그리고 대호 김정소함 네. 세 척인데요. 1번 함인 정조대왕함은 2024년 이미 해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번 함 다산 정약용함은 시운전 평가 중으로 2026년 12월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3번 함 대호 김정소함은 건조 중이며 2027년 12월에 인도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지스 함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든가 아니라 전투 체계까지 통합해서 전력화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레이더, 전투 지휘 체계, 그리고 미사일, 전자전, 장비가 한 몸처럼 돌아가야 하고 시운전과 통합 시험 그리고 품질 보증까지 완주해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번처럼 세 척이 동시에 조선소에 있다는 건 연속 건조 능력과 일정 관리 그리고 품질 및 AS 프로세스가 체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를 기념해서 이지스 구축함의 날을 지정하고 함장들을 초청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건데 각국이 해양 방산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복잡한 함정을 제때 그리고 문제없이 전략할 수 있느냐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은 누적 함정과 특수선 108척 건조와 함정 수출 20척 수준의 레퍼런스까지 언급되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는 HD 현대중공업을 상선 사이클뿐 아니라 특수선, 방산 프리미엄까지 함께 보는 종목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척이 동시에 집결했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또 공개를 했죠. 13년 만에 무려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기면서 또 시장의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올해는 수익성 극대화에 더 주력할 것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LNG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더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뭐 밝힌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면은 네네. 작년이 업황 회복의 수혜였다면 올해는 마진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해로 간다는 건데요.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에 영업이익 2조 원대 13년 만에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성가와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가 실적을 밀어올린 결과인데요. 그래서 올해 회사 전략이 수익성 극대화로 잡힌 거고 중심축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LNG선은 진입 장벽이 높고 납기라든지 품질, 연료 효율 요구가 까다로워서 결국 가격 협상력이 곧 마진이 직결이 됩니다. 회사가 말하는 점유율 확대도 무리한 물량 늘리기가 아니라 좋은 선주, 좋은 조건 중심의 선별 수주로 단가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더 두껍게 만드는 요인이 두 개가 더 붙는데요. 네. 첫째는 이미 확보한 고성가 수주 물량이 인도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분기마다 이익률이 숫자로 확인되는 국면이고, 둘째는 공정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으로 원가를 더 낮춰서 마진을 키우는 국면입니다. 결론적으로 LNG 중심 고부가 선정에서 단가를 지키고 이익률 우상향이 분기 실적으로 찍히는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의 또 엔진기계 부문 역시 기업 수익성 개선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3년 연속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 고수익 친환경 엔진 기계 부문이 좀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HD현대중공업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 부분은 앞으로도 마진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첫째는 숫자가 이미 증명을 하였는데 엔진기계 부분 영업이익이 2023년 2,863억 원의 이익률이 10.5%고 2024년에는 3,689억 원의 이익률이 11.3%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6,933억의 이익률이 18.3%로 3년 연속 개선이 됐죠. 매출 비중은 33%인데 영업이익 기여는 40%대로 더 큽니다. 네. 즉 매출보다 이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고마진 사업부라는 뜻이죠. 둘째는 고수익 친환경 DF, 즉 이중 연료 엔진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바뀌는 구조가 장기 추세입니다. IMO, 즉 국제 회사 기구가 2050년 넷제로에 가까운 방향을 제시했고 2030년에는 탄소 집약도 감축과 함께 연료와 기술 비중 확대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규제와 전환 흐름 속에서 선주들은 LNG와 메탄올 등 대체 연료 대응 선박과 엔진을 필수 옵션으로 붙이고 그 수요가 결국 DF 엔진 수요 확대로 연결이 됩니다. 셋째는 엔진 사업은 신조 사이클만 타는 게 아니라 운항 이후에도 부품 및 서비스로 반복 수익이 붙습니다. 그래서 상선 시황이 잠깐 흔들려도 실적 방어력이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엔진 기계 수주 잔량이 약 67억 달러로 매출 기준 2.6년치로 언급될 정도로 가시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정리하면 고마진 구조와 친환경 DF 전환 그리고 애프터마켓 반복 수익이 맞물리면서 엔진 기계 부문이 앞으로도 실적을 꾸준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HD현대중공업 1월 네. 20일쯤에 65만 2천 원 선까지 갔습니다. 네네.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면 또 매수 가격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지금이 네.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잠깐 수급이 쏠린 상태에서 맞아요. 조선 쪽들이 매수하기가 너무 좋은 오, 가격대입니다. 적기다. 네네. 그래서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하나오션처럼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단일가입니다. 시초가부터 52만 5천 원까지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수익 구간만 잡아드릴게요. 1차 수익 구간은 전고점이 65만 2천 원을 돌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수익 구간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황제주 100만 원 돌파하는 것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잡아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50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자신감 있는 종목이니까요. HD현대중공업의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